안녕하세요. 재테크TV의 정팀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다시 채널을 개편하여서 이제는 2030 세대분들의 재테크를 위한 채널로 제가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10여 년 동안 1000건 이상의 상담을 하면서 제 고객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시는지 궁금해 하시고 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실천하셔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일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전세계 상위 1% 재정 전문가인 MDRT 회원 자격을 8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2030 세대분들이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월말에 급여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오늘이 월급날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생각 오늘 많이 하셨어요? 돌아오는 설에 멋진 유럽 여행을 한번 하면 어떨까? 또는 이번 설에는 따뜻한 동남아에 가서 3박 5일 동안 리조트에 있다가 오면 어떨까?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아님 여자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 월급 탔으니까 백을 하나 사면 어떨까? 또 남자분들은 지금 자동차 프로모션 연말이라서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차량 구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2030 세대들이 재테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입이 발생한 이후에 저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출에 대한 고민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일단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부족하면 카드론이나 대부업까지 쓰는 것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첫 번째 시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쯤 만난 30대 초반의 남자 고객입니다. 급여는 한 300만원 정도 버는 기술직이었는데 BMW를 타고 다니면서 할부 내고 품위 유지하면서 저축은커녕 본인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3년 4년마다 자기 월급을 다 털어서 차를 바꾸고 자기는 지금 차테크를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감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자산입니다. 절대로 차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3, 4년마다 품위 유지를 하면서 신차를 바꾸면서 중고차 가격을 돌려받기 때문에 차테크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이 친구는 지금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축 하나 없는 빈 털털이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3년 전에 만난 여자 고객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이었고요. 이분은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는 아주 일반적인 사무직 여성이었습니다. 자기의 고정비,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핸드폰, 교통비, 식비, 용돈 다 포함해서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썼고요. 매달 100여만원 정도를 악착같이 저축을 하는 그런 젊은 여자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3년 정도가 이제 지나면서 매달 꼬박꼬박 모아온 돈들로 인해서 약 4천만원 정도, 약간 이제 펀드 수익률이 이제 합해져서 약 4천만원 정도 되는 현금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030 세대분들은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 둘 중에 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재테크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로 지출을 줄이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인풋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인풋이 크지 않은데 어떤 특별한 상품으로 인해서 아웃풋이 커지는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공격보다 방어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보험 일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입니다. 방어를 한 이후에 공격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10년 동안 100만원씩을 저축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축만 하고 한 사람은 저축과 10만원 정도의 보험을 같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을 매달 저축한 사람은 10년 동안 모아서 원금이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꽤 큰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90만원 저축을 한 거에 대한 10년치의 비용 약 1억 800만원 정도를 모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 환급금이 대략 60%라고 가정을 했을 때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합치면은 약 1억 1,5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10년째 이 두 사람이 다 위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러프하게 치료비가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축만 한 케이스인 경우에 1억 2천 중에 3천만원을 써야 되니까 남아있는 돈은 9천만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10만원씩 매달 보험을 들었던 분은 여기에서 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치료비를 하고도 2천만원이란 보험금이 남았기 때문에 자산은 1억 3,5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경우에 자기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에어백이 있는 차와 세이프티 기능을 갖춘 차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내려고 이런 기능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안정감 때문에 이런 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모으려고 하는 재테크를 지금 시작하는 관점에서 자산을 지키는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자산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투자가 좋을지 저축이 좋을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재기만 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저축은행의 금리가 좋더라, 어떤 펀드가 올해 수익률이 좋더라,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막상 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결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쓰고 만다는 것이죠. 어차피 큰 돈도 아니고 오랫동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금리나 수익률이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냐 과세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까운 은행이 됐던 증권사가 됐던 가셔가지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시작을 하시고 자동이체 형식으로 출금이 되게 해서 약간은 강제성이 띈 저축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테크는 상품이 아니라 멘탈입니다. 일단은 저축을 하기 위한 지출을 줄이시고요.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방어 전략을 잘 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신다면 그 원칙이 바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